왜 거짓말을? 20년이에요. 20년 동안 제가 얼마나. 장례식장 상주석 명패에 적힌 이름. 장녀 강지우. 서윤은 상주석 명패를 읽는 순간 숨이 딱 멎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20년 전 수술 중 사망했다고 들었던 딸. 그 아이가 지금 저 상주석에 살아서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맞죠? 딸이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20년간 서윤을 짓눌렀던 죄책감, 죽은 딸 때문에 매년 절에 가서 빌었던 기도, 그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왜 남편은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20년 후 장례식장에서 밝혀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일상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봄비가 내리는 4월 저녁, 서윤은 도서관 사무실에서 반납된 책들을 서가별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312권. 오늘 하루 동안 돌아온 책의 수였습니다. 서윤의 손이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책 등의 번호를 확인하고 분류하고 카트에 싣는 동작이 20년간 반복되어 온 일상이었습니다. 서윤 씨, 먼저 퇴근할게요. 동료 사서가 가방을 메고 인사했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서윤이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사무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건물 안에는 서윤 혼자만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윤은 마지막 책 한 권을 카트에 올려놓고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7시 15분.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서윤은 코트를 걸치고 도서관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우산을 펼치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서윤의 오른쪽 다리에서 익숙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골치약증. 태어날 때부터 서윤과 함께한 이름이었습니다. 153번 버스가 정류장에 멈춰섰습니다. 서윤은 뒷좌석에 앉아 가방에서 약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칼슘제 2알, 골다공증 약 1알. 오후 8시 복용분이었습니다. 서윤이 약을 입에 넣고 생수를 마시려는 순간 핸드백 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을 본 순간 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김순애. 20년. 20년간 단 한 통의 연락도 없던 이름이었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서윤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아. 전화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서윤이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늙고 지쳐 있었습니다. 김순애의 목소리에는 울먹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호가. 김순애가 말을 이었습니다. 민호가 어제 새벽에 세상을 떠났어. 서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버스 손잡이를 움켜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췌장암 말기였어. 작년부터 아팠는데. 김순애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귀에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호. 20년 전 차갑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던 그 사람. 죽은 딸 때문에 함께 살 수 없다고 말했던 그 사람. 장례식장 주소 알려줄게. 형식적으로라도 한번 들러줬으면 좋겠어. 빈소는 사무실이야. 김순애가 주소를 말했습니다. 서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김순애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윤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번져 보였습니다. 서윤의 머릿속에서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6인실 침대,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그리고 김순애가 침대 옆에 서서 말했던 그 문장. 지우가 대퇴골 골절 치료 중에 뼈 감염이 왔어. 폐혈증으로 새벽에 죽었어. 내 탓이야. 네가 제대로 몸 관리를 했으면 아이가 그렇게 약하게 태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야. 서유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이후의 기억은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정신과 병동, 하얀 벽, 그리고 일주일 후 서윤의 원룸을 찾아온 민호. 민호는 아무 말 없이 이혼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서명해.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민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챙겨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정류장은 신림역입니다. 안내방송이 서윤을 현재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서윤은 무릎 위에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김순애가 보낸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23평 안 장례식장 사무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서윤은 옷장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서윤의 얼굴에는 20년의 시간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눈가의 주름,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50대 초반의 여자, 2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서윤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30분만 있다가 나오자. 장례식장은 서윤의 집에서 버스로 40분 거리였습니다. 서윤은 버스에서 내려 장례식장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로비에는 조문객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접수대 앞 방명록을 펼쳤습니다. 성함란에 서윤이라고 적었습니다. 펜 끝이 고인과의 관계란에서 멈췄습니다. 전처, 그렇게 쓸 수도 없었습니다. 조문객, 그것도 이상했습니다. 서윤은 결국 그 칸을 비워둔 채 방명록을 덮었습니다. 사무실, 복도 끝에 있는 빈소였습니다. 서윤은 입구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영정 사진이 보였습니다. 민호. 사진 속 민호는 서윤이 기억하는 모습보다 훨씬 수척했습니다. 뺨이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용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향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향이 제대로 꽂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윤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서윤은 가까스로 향을 꽂고 절을 올렸습니다. 고개를 들어 상주석을 바라보는 순간 서윤의 몸이 굳었습니다. 상주석에 검은 상복을 입고 앉아있는 젊은 여성.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의 옆모습이 묘하게 낯익었습니다. 서윤의 시선이 상주석 앞 명패로 향했습니다. 장녀 강지호. 그 글자를 본 순간 서윤의 심장이 멎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호, 강지호. 20년 전 골절 합병증으로 죽었다고 들었던 그 아이의 이름. 서윤의 머릿속에서 김순애의 목소리가 재생되었습니다. 지우가 죽었어. 폐혈증으로. 하지만 지금 저 명패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장녀 강지호. 서윤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몸이 비틀거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옆에 서 있던 50대 남성 조문객이 서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소란에 상주석의 여성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윤과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서윤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0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주저앉는 서윤을 조문객이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상주석의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여성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눈매, 코, 인매, 모든 것이 서윤 자신과 민호를 닮아 있었습니다. 죽었다고 믿었던 딸이 살아 있었습니다. 빈소를 나온 서윤은 복도를 따라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자판기 옆 소파까지 겨우 도착한 서윤이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서윤은 가방에서 종이컵을 꺼내 자판기에서 물을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컵을 입에 댔지만 제대로 마시지 못했습니다. 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오른쪽 다리에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서윤은 가방을 뒤적여 진통제를 꺼냈습니다. 약을 입에 넣고 물을 삼켰습니다. 지우, 강지우. 죽었다고 믿었던 딸이 살아 있었습니다. 20년간 서윤은 매년 그날이 되면 절에 가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늘에서라도 편안하기를, 고통 없기를. 하지만 그 아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왜? 서윤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왜 거짓말을?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순애였습니다. 70대 후반의 나이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구분등, 주름진 얼굴, 20년 전보다 훨씬 작아 보이는 몸. 김순애가 서윤 옆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무릎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김순애는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손수건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지우가,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우가 정말 살아있는 거 맞죠? 김순애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를 손수건으로 훔쳤습니다. 어떻게? 서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20년이에요. 20년 동안 제가 얼마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순애는 여전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손수건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머릿속에서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병원 6인실, 둘째 아이를 유산한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산후우울증, 의사는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울증이 아니라 죄책감이었습니다. 둘째도 자신 때문에 죽었습니다. 골치약증, 선천적으로 약한 뼈, 그것 때문에 아이를 제대로 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우, 첫째 딸 지우도 서윤에게서 같은 병을 물려받았습니다. 2살배기 아이가 계단에서 넘어져 대퇴골이 부러졌습니다. 수술, 깁스, 재활. 서윤은 정신과 병동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딸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아프다는 딸 곁에 있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때 김순애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지우가 대퇴골 골절 치료 중에 뼈 감염이 왔어. 폐혈증으로 새벽에 죽었어. 김순애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내 탓이야. 네가 제대로 몸 관리를 했으면 아이가 그렇게 약하게 태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야. 넌 엄마 자격이 없어. 서윤은 그 말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왜요? 서윤이 김순애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왜 그런 거짓말을 하셨어요? 김순애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가. 김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가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했어. 뭐라고요? 서윤이 되물었습니다. 김순애는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전 그날을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 수술이 끝난 다음 날이었어.
민호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 무릎을 꿇고 울면서 부탁하더구나. 김순애가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어. 담당 의사가 위험한 상태라고 경고했대. 지우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평생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무너질 거라고. 서윤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래서 민호가 부탁했어. 지우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네가 자책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김순애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혼을 통보하겠다고 했어. 네가 자기를 미워하게 만들면 더 확실하게 정리가 될 거라고. 서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호, 그 사람이 자신을 살리기 위해. 아니에요.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사람은 저한테 그렇게 차갑게. 그래서 더 힘들어했어. 김순애가 서윤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게 차갑게 대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하지만 그게 널 살리는 길이라고 믿었어. 민호는 그렇게 선택했어. 서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년간 자신이 품어왔던 증오, 배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죄책감,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순애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이야기해라. 김순애가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지우, 강지우. 지우가 서윤 앞 3m 지점에서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공기처럼 무겁게 자리했습니다.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서윤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엄마 맞으시죠?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우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눈매는 민호를 닮았습니다. 코와 입매는 서윤 자신을 닮았습니다. 2살 때 마지막으로 본 그 아기가 이렇게 컸습니다. 지우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아빠가 엄마 얘기 많이 하셨어요. 지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요. 엄마가 왜 떠나셨는지, 아빠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다 얘기해 주셨어요. 서윤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럼 너는 다 알고 있었구나. 네.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왜? 서윤이 물었습니다. 왜 20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니? 지우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통화 기록 화면을 서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 27통의 발신 기록, 모두 연결되지 않음, 차단.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전, 퇴원 후 서윤은 민호와 관련된 모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연락처를 삭제했습니다. 다시는 그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우가 딸이 연락을 시도했었습니다. 27번이나 미안해. 서윤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정말 미안해. 엄마가 몰랐어. 지우가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주셨어요. 엄마 꼭 찾아서 전해드리라고.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편지 5장과 색바랜 사진 1장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생후 3개월 된 지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서윤과 민호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의 손이 편지 첫 장으로 향했습니다. 민호의 손글씨였습니다. 서윤아.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서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서윤은 편지를 가슴에 안은 채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복도에 오가는 조문객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지우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여기선 사람들이 많이 봐요. 저쪽으로 가요. 지우가 서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복도 끝 창가 쪽 작은 공간으로 서윤을 안내했습니다. 창밖으로 4월의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벤치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호의 글씨가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서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겠지. 첫 문장부터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글씨가 흐려져 보였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닦고 다시 편지를 읽었습니다. 평생 하지 못한 말을 이제야 한다. 20년 전 내가 한 선택은 너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어. 하지만 그게 옳은 선택이었는지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천천히 읽으세요. 지우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다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 네가 위험한 상태라고. 지우 때문에 자책하다가 스스로를 해칠 수도 있다고. 나는 너무 무서웠어. 너를 잃을까봐. 서윤의 머릿속에서 20년 전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정신과 병동, 하얀 벽, 창문 너머로 보이던 하늘, 둘째를 유산하고 무너진 서윤, 그리고 지우마저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죄책감. 매일 밤 악몽을 꾸었습니다. 지우가 아파하는 모습, 자신 때문에 고통받는 딸의 모습. 어머니한테 부탁했어. 지우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네가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서윤은 편지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가.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정말 그런 생각을 했구나. 네.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다 얘기해 주셨어요. 지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가 저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자책하면서 아파했는지, 그래서 아빠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런데 왜? 서윤이 물었습니다.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니? 나중에라도. 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는 못하셨어요. 죄책감 때문에. 죄책감? 네.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엄마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셨어요. 거짓말로. 그래서 연락할 자격이 없다고 하셨어요. 서윤은 다시 편지를 읽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들고 내 앞에 섰을 때가 평생 가장 힘들었어. 차갑게 대해야 했어. 네가 나를 미워해야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내 눈을 볼 수가 없었어. 두 번째 편지로 넘어갔습니다. 이혼 후 지우 치료에 모든 걸 쏟아부었어. 전국의 병원을 찾아다녔어. 유전자 치료, 실험적 약물 치료,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치료? 서윤이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너 지금 괜찮은 거니? 네.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가 최신 유전자 치료를 찾아주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했어요. 지금은 완전히 나았어요. 서윤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민호. 그 사람이 혼자서 20년 동안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지우가 건강해지는 걸 보면서 내 생각이 더 많이 났어. 내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어. 우리 딸이 이렇게 건강해졌다고. 네가 자책할 필요 없다고.
서윤의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글씨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 내가 너한테 한 일을 생각하면 거짓말로 속이고 차갑게 이혼하고 그런 내가 어떻게 다시 내 앞에 나타날 수 있겠어. 세 번째 편지로 넘어갔습니다. 매년 내 생일이 되면 도서관 앞에 갔어. 멀리서 네가 퇴근하는 모습을 봤어. 건강한지,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서윤의 몸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서윤이 중얼거렸습니다. 매년? 네.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아빠 일기장에도 적혀 있어요. 엄마 생일마다 도서관 앞 카페에 가셨대요. 엄마가 버스 타는 걸 보고 집에 오셨대요. 서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민호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왜? 서윤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편지를 읽었습니다. 작년 3월에 췌장암 진단을 받았어. 3기였어. 의사가 말했어. 길어야 1년이라고.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소용없었어. 올해 1월부터는 호스피스 병동에 있었어. 지우가 매일 와서 돌봐줬어. 서윤이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가 많이 아프셨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지막 2주는 집에서 보내셨어요. 제가 옆에서 간호했어요. 혼자? 서윤이 물었습니다. 너 혼자서? 할머니도 도와주셨어요. 근데 아빠는 마지막까지 엄마 생각하셨어요. 지우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한테 연락할까 고민하셨어요. 근데 결국 못하셨어요. 서윤은 다시 편지를 읽었습니다. 지우야, 이 편지를 엄마한테 꼭 전해줘. 내가 평생 미안했고 사랑했다고 전해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평생 너를 사랑했어. 서윤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20년간 참았던 모든 것이 터져나왔습니다. 지우가 서윤을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봄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한참 후 서윤이 눈물을 닦고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너,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를 원망하지 않았니? 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빠가 다 얘기해 주셨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그래도 서윤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를 20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잖아. 엄마는 제가 죽은 줄 알았잖아요. 지우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했을 때 받지 않은 것도 엄마가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서윤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서윤이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렇게 이해해줘서.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민호를 닮았습니다. 복도에서 김순애가 걸어왔습니다. 이제 빈소로 돌아가야 할 것 같구나. 김순애가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지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장례식 끝나고 아빠 집에 같이 가요. 엄마 보여드릴 게 있어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가 빈소로 돌아갔습니다. 김순애가 서윤 옆에 섰습니다. 미안하다. 김순애가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정말 미안했어. 서윤이 김순애를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보였습니다. 김순애의 주름진 얼굴, 굽은 등, 떨리는 손, 어머님도. 서윤이 말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김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장례식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윤은 원룸 책상 앞에 앉아
민호의 편지를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17번째였습니다. 평생 너를 사랑했어. 마지막 문장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서윤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 챙겼습니다. 오전 11시 서윤은 다시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빈소 입구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향을 집어들었습니다. 어제와 달리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향을 꽂고 절을 올렸습니다. 민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민호는 여전히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서윤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을 오해했어. 상주석에 앉아있던 지우가 서윤을 발견하고 일어났습니다. 서윤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지우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오전이라 조문객이 없어요. 잠깐 나가 있어도 돼요. 두 사람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어제 앉았던 창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빠가. 지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많이 아팠대요. 서윤이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요. 계단에서 넘어져서 대퇴골이 부러졌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이미 오래전 일이라는 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수술하고 3개월 동안 깁스했어요. 서윤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아빠가 밤새 병원에서 지켜주셨어요. 제가 아프다고 하면 간호사 불러주시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업어주시고, 혼자서? 서윤이 물었습니다. 아빠 혼자서다? 네.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도 가끔 오셨지만 대부분 아빠 혼자 하셨어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는 체육 시간에 팔이 부러졌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농구공에 맞아서 갈비뼈에 금이 갔어요. 지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매번 아빠가 병원에 데려가 주셨어요. 재활 치료도 같이 다니셨어요. 그렇게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게 자주 다쳤구나. 네. 근데 아빠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지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전국 병원 다니시면서 치료법 찾으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울대병원에서 유전자 치료 임상시험 한다고 해서 바로 신청하셨어요. 유전자 치료? 네. 골치약증을 유전자 수준에서 고치는 거래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효과가 있었어요.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나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일반인이랑 똑같다고 하셨어요. 서윤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아빠 덕분이에요. 지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근데 아빠는 마지막까지 엄마한테 이 소식 전하지 못하신 게 제일 후회된다고 하셨어요. 서윤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후 2시 민호의 회사 동료들이 함께 조문을 왔습니다. 50대 남성 5명이 빈소 앞에 섰습니다. 그중 한 명이 상주석의 지우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안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남성이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서윤이 창가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강 과장님 전 부인이신가요? 서윤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강 과장님이랑 같은 부서에서 일했던 김철수라고 합니다. 남성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부장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 과장님이 평생 부인 얘기하셨어요.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재혼도 안 하시고 혼자 사셨어요. 지우 양 키우시느라 정말 힘드셨을 텐데.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식 때 술 드시면 꼭 부인 얘기하셨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다른 선택을 하고 싶다고. 김철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작년에 암 진단 받으시고 나서는 더 심하셨어요. 부인한테 진실 말하지 못하고 가는 게 제일 후회된다고.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게까지. 서윤이 중얼거렸습니다. 김철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과장님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철수가 돌아갔습니다. 저녁 7시 모든 조문객이 돌아갔습니다. 빈소에는 서윤과 지우, 김순애만 남았습니다. 엄마. 지우가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아빠 집에 갈까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택시를 타고 40분을 달렸습니다. 빌라 3층. 민호가 20년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지우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서윤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20년 만에 들어서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가구 배치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거실 소파, 식탁, TV. 서윤의 시선이 정면 벽으로 향했습니다. 사진들이 빼곡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지우의 100일 사진,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입학식, 고등학교 입학식, 대학 입학식, 총 47장의 사진이 시간 순서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사진에 민호가 지우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사진들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사진 속 지우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중학교 사진에서는 목발을 짚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사진부터는 혼자 서 있었습니다. 딸의 20년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서윤이 함께하지 못한 20년이었습니다. 엄마. 지우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방 보여드릴게요. 지우가 서윤을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우의 골절 치료 기록지, 재활 치료 일지, 유전자 치료 참여 동의서, 최종 완치 소견서. 서윤은 서류들을 한 장씩 넘겼습니다. 딸이 겪었던 고통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헌신이었습니다. 책장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매니 칸에 익숙한 책들이 보였습니다. 서윤이 결혼 전 좋아하던 시집들이었습니다. 서윤이 그중 한 권을 꺼냈습니다. 속지를 펼쳤습니다. 서윤의 필체로 적힌 메모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2004년 3월 15일 민호가 선물해준 책. 서윤의 손가락이 글씨를 쓸어내렸습니다. 20년 전 행복했던 그때 아빠가 한 번도 치우지 않으셨어요. 지우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물건들 다 그대로 두셨어요. 서윤은 책을 도로 꽂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매니 칸에 결혼식 사진 앨범이 있었습니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앨범을 꺼냈습니다. 표지를 펼쳤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윤, 턱시도를 입은 민호. 두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사진 위로 떨어진 눈물이 번졌습니다. 지우가 책상 옆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노트 여러 권을 꺼냈습니다. 총 23건이었습니다. 아빠 일기장이에요. 지우가 서윤에게 건넸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가장 오래된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표지에 적힌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2005년 5월 3일. 이혼한 바로 그 주였습니다. 서윤은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민호의 손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서윤아, 오늘도 당신이 행복하기를 기도한다. 내가 한 선택이 옳았기를 바란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일기장을 무작위로 펼쳤습니다.
2007년 8월 12일. 지우가 오늘 또 넘어졌다. 왼쪽 팔목에 금이 갔다. 응급실에서 밤을 샜다. 서윤이가 알았다면 얼마나 걱정했을까.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09년 3월 5일. 지우 초등학교 입학식이었다.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다 왔는데 지우는 나만 있어서 미안했다. 지우가 물었다. 엄마는 언제 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서윤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012년 6월 20일. 서울대병원에서 새로운 치료법이 있다고 했다. 유전자 치료. 비용이 많이 들지만 상관없다. 지우만 나을 수 있다면. 서윤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보세요. 지우가 서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빠가 엄마한테 보여드리고 싶어 하셨을 거예요. 김순애가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민호가 매달 나한테 전화했어. 김순애가 찻잔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서윤이 소식 물어봤어. 건강한지, 잘 지내는지, 재혼은 했는지. 서윤이 김순애를 바라보았습니다. 매달이요? 응. 한 번도 빠짐없이. 김순애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너한테 연락하고 싶다고 했어. 근데 자기가 한 일 때문에 그럴 자격이 없다고 했어. 그럴 자격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민호는 그렇게 생각했어. 김순애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너한테 거짓말로 상처 줬다고. 차갑게 이혼했다고. 그게 평생 죄책감이었어. 서윤은 다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중간쯤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15년 4월 7일. 오늘 서윤이 생일이다. 도서관 앞 카페에 갔다. 오후 5시 30분. 서윤이가 퇴근했다. 153번 버스를 탔다.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다.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매년. 서윤이 중얼거렸습니다. 매년 내 생일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6년 4월 7일. 올해도 도서관 앞에 갔다. 서윤이가 동료와 이야기하며 걸어 나왔다.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그걸로 됐다. 또 다음 페이지. 2017년 4월 7일. 비가 왔다. 서윤이가 우산을 쓰고 나왔다. 버스 정류장까지 따라갔다. 버스에 탄 서윤이를 보고 집에 왔다. 말 한마디 못 건넸다. 서윤의 눈물이 일기장 위로 떨어졌습니다. 글씨가 번졌습니다. 엄마. 지우가 서윤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가 작년에 아프셨을 때요. 병원 침대에서 엄마 사진 보셨어요. 지우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서윤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항상 가지고 다니셨어요. 침대 옆에 두시고 자주 보셨어요. 서윤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자신이 웃고 있었습니다. 지우를 안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거짓말해서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서윤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저녁 6시. 세 여자는 거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김순애가 준비한 된장찌개와 밑반찬이 차려졌습니다. 민호가 이 된장찌개 제일 좋아했어. 김순애가 말했습니다. 너도 신혼 때 자주 끓여줬잖아. 서윤은 된장찌개를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 이 집 부엌에서 자신이 끓여주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드세요. 지우가 서윤에게 숟가락을 건넸습니다. 할머니가 엄마 생각하면서 끓이셨어요.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받았습니다. 된장찌개를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20년 전 그 맛이었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맛있어요.
서윤이 작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 여자는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가 없는 집. 하지만 민호의 흔적이 가득한 집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지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응? 이제 자주 만날 수 있죠? 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접시를 든 채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해주지 못한 시간들.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채워야지.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민호를 닮았습니다. 밤 9시 집을 나서기 전 서윤은 현관문 앞에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거실, 식탁, 소파, 벽에 걸린 사진들. 20년 전 자신이 떠난 그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모든 것을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서윤에 대한 기억을, 함께했던 시간을. 엄마, 지우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내일 또 봬요. 서윤이 지우를 껴안았습니다. 20년 만에 안아보는 딸이었습니다. 고마워. 서윤이 지우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이렇게 엄마를 받아줘서. 지우가 서윤을 꼭 안았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다시 만나서. 서윤은 집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지우가 현관문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서윤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4월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방 속에서 민호의 편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일기장의 문장들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기도한다. 민호는 20년 동안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지우를 키우고 치료하고 그리고 멀리서 서윤을 지켜보며 미안해. 서윤이 창밖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을 오해해서 미안해. 버스가 서윤의 집 앞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서윤은 버스에서 내려 원룸으로 걸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해 불을 켰습니다. 가방에서 민호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옷장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20년간 한 번도 열지 못했던 상자였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 지우의 100일 사진이 있었습니다. 돌잔치 때 입었던 한복 조각이 있었습니다. 아기 신발 한 켤레가 있었습니다. 서윤은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100일 된 지우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서윤은 슬픔이 아니라 그리움으로 사진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장례식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4월 셋째 주 월요일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서윤은 도서관 사무실에서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지우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서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여보세요. 서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지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되세요? 응. 왜? 같이 밥 먹어요. 제가 맛있는 데 알아요. 서윤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좋아. 어디서 만날까? 도서관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요. 주소 문자로 보낼게요. 그래. 그럼 토요일에 보자. 전화를 끊고 서윤은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토요일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서윤은 도서관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 앞에 섰습니다. 검은색 정장 대신 연한 회색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했습니다.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지우가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윤이 다가가 마주 앉았습니다. 안 기다렸지?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웨이터가 메뉴판을 가져왔습니다. 두 사람은 메뉴판을 함께 보았습니다. 엄마는 뭐 드실래요? 너 좋아하는 거 시키자. 저는 크림 파스타 좋아해요. 그럼 그거 2개 시키자. 주문을 마치고 두 사람은 마주 보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가 어렸을 때 얘기 더 해드릴까요? 응, 듣고 싶어. 지우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요. 처음으로 대퇴골이 부러졌을 때 기억나요. 지우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학교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엄청 아팠어요. 구급차 타고 병원 갔어요. 서윤의 가슴이 조였습니다. 수술하고 깁스했어요. 3개월 동안요. 아빠가 밤새 병원에 계셨어요. 혼자서? 네. 할머니는 낮에 오셨는데 아빠는 계속 병원에 계셨어요. 지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8시간 기다리셨대요. 제가 나올 때까지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는 체육 시간에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농구공에 맞아서 갈비뼈에 금이 갔어요. 그렇게 자주.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근데 아빠가 포기 안 하셨어요. 지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전국 병원 다니시면서 치료법 찾으셨어요. 그러다가 서울대병원에서 유전자 치료한다고 해서 바로 신청하셨어요. 유전자 치료? 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했어요. 1년 넘게 치료받았어요.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효과가 있었어요. 골밀도가 올라갔어요. 지금은 완전히 나았어요. 서윤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아빠 일기장에 적혀 있었어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매번 제가 치료받을 때마다 엄마 생각하셨대요. 엄마가 알았으면 얼마나 걱정했을까 하고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서윤이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옆에 없어서. 엄마 잘못 아니에요. 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죽은 줄 알았잖아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파스타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혼자 살았어.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서윤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매년 내 기일이라고 믿었던 날마다 절에 갔어. 기도했어. 무슨 기도요? 네가 하늘에서라도 편안하기를. 고통 없기를. 엄마 때문에 아프지 않기를.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가 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제 골치약증은 누구 탓도 아니에요. 아빠도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윤은 지우의 손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20년 만에 느끼는 딸의 온기였습니다. 엄마도 골치약증 있으시잖아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알아? 아빠 일기장에 적혀 있었어요. 엄마도 약 드신다고. 응. 칼슘제랑 골다공증 약. 저 다녔던 병원 가보시는 게 어때요? 지우가 제안했습니다. 요즘은 치료법이 많이 발전했어요. 저처럼 유전자 치료 받으시면 좋아질 수 있어요. 서윤이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네. 제가 예약 도와드릴게요. 같이 가요. 서윤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딸이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식사를 마치고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엄마, 지우가 서윤의 팔짱을 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 제 졸업식이에요. 졸업식? 네. 대학 졸업식이요.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도 올 수 있어요?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가도 돼? 당연하죠. 엄마가 꼭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갈게. 꼭 갈게. 두 사람은 한동안 거리를 걸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편안하게. 엄마. 지우가 걸음을 멈추고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요즘 아빠 꿈을 자주 꿔요. 그래. 네. 꿈에서 아빠가 웃으시면서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서윤도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그래. 내 아빠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집에 돌아와 옷장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상자를 꺼냈습니다. 지우의 100일 사진, 돌잔치 한복 조각, 아기 신발, 하나씩 꺼내며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슬픔이 아니라 그리움으로 책상 위에 민호의 사진을 놓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가져온 영정 사진이었습니다. 당신이 지켜준 우리 딸. 서윤이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정말 잘 컸어. 착하고 건강하게. 서윤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년간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일기장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나는 다시 엄마가 되었다. 서윤이 천천히 썼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제부터 남은 시간을 사랑으로 채우겠다. 창밖으로 초여름 밤하늘의 별이 보였습니다. 서윤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5월의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졸업식 당일인 5월 넷째 주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윤은 오전 10시부터 옷장 앞에 섰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너무 어두웠습니다. 장례식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회색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 대봤습니다. 색이 칙칙해 보였습니다. 다시 넣었습니다. 연베이지색 투피스를 꺼냈습니다. 3년 전 백화점에서 산 옷이었습니다. 한 번도 입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뒀던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입어봤습니다. 괜찮았습니다. 부드러운 색감이 얼굴을 환하게 만들어줬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발랐습니다. 눈 밑 다크서클을 가렸습니다. 아이섀도를 발랐습니다. 연한 갈색으로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립스틱을 골랐습니다. 진한 빨간색을 발랐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너무 진했습니다. 휴지로 닦아냈습니다. 연한 핑크색을 발랐습니다. 이번에는 너무 연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세 번째로 코럴 핑크를 발랐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적당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립스틱을 내려놓으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딸의 졸업식. 20년 만에 함께하는 딸의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40분이었습니다.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약 케이스를 확인했습니다. 칼슘제, 골다공증 약, 진통제 다 들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오전 11시 서윤은 지우가 다니는 대학교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정문 앞 안내판에 오늘 졸업식이 있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캠퍼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벚꽃나무 아래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학사복을 입은 학생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함께 온 가족들이 많았습니다. 서윤은 안내도를 받습니다.
대강당은 중앙 건물 3층이었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조금 아팠습니다. 아침부터 무리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계단을 올랐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난간을 잡고 천천히 올랐습니다. 3층에 도착했습니다. 대강당 입구였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가득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프로그램을 받았습니다. 표지에 졸업식 순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객석이 거의 다 찼습니다. 중앙 3열에 빈자리가 보였습니다.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앞줄에는 젊은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가 카메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손수건을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뒷줄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 왔습니다. 울 것 같았습니다. 오전 11시 30분.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무대에 불이 켜졌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졸업 행진곡이었습니다. 뒷문이 열렸습니다. 졸업생들이 입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가운과 학사모를 쓴 학생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서유는 지우를 찾기 위해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 명 한 명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경영학과 줄이 들어왔습니다. 그 속에 지우가 있었습니다. 지우는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수건을 꺼내 재빨리 닦았습니다. 졸업생들이 모두 입장했습니다. 총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총장의 축사, 학생 대표 답사. 서윤은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계속 지우만 바라봤습니다. 졸업장 수여식이 시작됐습니다. 학과별로 호명됐습니다. 경영학과 차례가 왔습니다. 강민수, 첫 번째 학생이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강보람, 두 번째 학생이 올라갔습니다. 강지우, 사회자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지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계단을 올랐습니다. 총장 앞에 섰습니다. 총장이 졸업장을 건넸습니다. 지우가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손수건으로 막았습니다. 옆 사람들이 볼까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건강하게, 씩씩하게, 당당하게. 지우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졸업식이 계속됐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닦으며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오후 12시 30분. 졸업식이 끝났습니다. 졸업생들이 일어나 학사모를 던졌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객석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을 찾았습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우를 찾았습니다. 엄마. 지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 3명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응, 왔어. 서윤이 지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 친구들이에요. 지우가 친구들을 소개했습니다. 은지, 수진, 미나. 친구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쪽은 우리 엄마야. 지우가 서윤을 소개했습니다. 자랑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엄마. 지우가 친구들 앞에서 자신을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윤이 친구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지우 엄마님 정말 젊으세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지우랑 자매 같으세요. 미나가 거들었습니다. 서윤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우리 사진 찍을까?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좋아. 지우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같이 찍어요. 오후 1시, 강당을 나와 캠퍼스 중앙 벚꽃나무 아래로 이동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지나가던 남학생에게 부탁했습니다. 사진 좀 찍어주시겠어요? 네. 학생이 지우의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서윤과 지우가 나란히 섰습니다. 지우가 서윤의 팔짱을 꼈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한 장 더 찍을까요? 학생이 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찰칵. 두 번째 사진이 찍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우가 휴대폰을 받아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엄마, 잘 나왔어요. 지우가 서윤에게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에서 서윤과 지우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얼굴에 진심 어린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나한테도 보내줘. 네. 지우가 바로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서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후 2시, 지우는 서윤을 학교 근처 한정식 레스토랑으로 안내했습니다. 예약석이라고 했습니다.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김순애가 보였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우가 달려갔습니다. 왔구나. 김순애가 일어나 지우를 맞았습니다. 어서 와. 김순애가 서윤에게도 인사했습니다. 세 여자가 원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축하한다. 김순애가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어. 고마워요. 할머니, 민호가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김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지우가 김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기쁜 날이잖아요. 웨이터가 다가왔습니다.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제가 주문할게요. 지우가 메뉴판을 받습니다. 불고기 정식 3인분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불고기, 잡채, 전, 나물, 된장찌개, 밥. 많이 드세요. 지우가 서윤에게 불고기를 덜어줬습니다. 서윤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불고기를 입에 넣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달콤했습니다. 맛있다. 다행이다.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지우가 밥을 먹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서윤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뭔데? 다음 달부터 회사 다녀요. 회사?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IT 회사에 합격했어요. 지난주에 최종 면접 봤는데 붙었어요. 정말? 네.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축하해. 서윤이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딸 대단하네. 김순애도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리고요. 지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 근처에 원룸 구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이사해요. 독립하는 거니? 네. 이제 어른이잖아요. 지우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엄마랑 할머니 가까운 데 살고 싶어요. 자주 보고 싶어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자주 보자. 집들이 할 거예요. 엄마도 꼭 오세요. 그럼. 당연히 가야지. 김순애가 찻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가족이 된 거야. 김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겠어. 세 여자는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오후 3시,
레스토랑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 가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아빠 묘소. 30분 후 택시가 공원묘지 입구에 멈췄습니다. 세 여자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묘지 입구에서 꽃을 샀습니다. 하얀 국화였습니다. 민호의 묘소까지 걸어갔습니다. 언덕길이었습니다. 서윤의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10분을 걸어 도착했습니다. 민호의 묘비가 보였습니다. 세 여자는 묘비 앞에 섰습니다. 꽃을 놓았습니다. 서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는 거 알았어. 묘비에 새겨진 민호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렸습니다. 당신이 지켜준 이 아이, 내가 이제 잘 사랑할게. 그 순간 오른쪽 다리에서 익숙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날카로웠습니다. 서윤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가방을 뒤적여 진통제를 꺼냈습니다. 물 없이 삼켰습니다. 지우가 눈치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와 김순애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 여자는 묵념을 올렸습니다. 오후 햇살이 묘비를 비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한참 후, 세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지우가 서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집들이해요. 꼭 오세요. 그럼, 당연히 가야지. 서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뭐 도와줄 거 없을까? 같이 요리해요. 제가 아빠한테 배운 요리 보여드릴게요. 그래. 엄마가 뭐 가져갈까? 아무것도 안 가져오셔도 돼요. 엄마가 오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지우가 서윤과 팔짱을 꼈습니다. 세 여자는 묘소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을 보고 걸었습니다. 오후 5시, 서윤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5월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가방 속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꺼내 확인했습니다. 지우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엄마가 와주셔서 너무 행복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봬요. 사랑해요. 서윤은 문자를 읽고 미소 지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오늘 정말 행복했어. 나도 사랑해. 토요일에 보자. 20년 만에 서윤은 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간 자신을 짓눌렀던 죄책감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증오도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배신감도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용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비로소 서윤도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버스가 서윤의 집 앞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서윤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원룸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괜찮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책상 위에 민호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고마워. 서윤이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지켜준 우리 딸. 정말 잘 컸어. 휴대폰을 꺼내 오늘 찍은 사진을 봤습니다. 벚꽃나무 아래에서 지우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사진을 민호의 영정 옆에 세워두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3시, 서윤은 지우가 보낸 주소를 보며 원룸 건물 앞에 섰습니다. 3층 건물이었습니다. 지우의 집은 2층이라고 했습니다. 계단을 올랐습니다.
한 계단씩 천천히 올랐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여전히 아팠습니다. 지난주보다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2층에 도착했습니다. 202호. 지우의 집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엄마. 문이 열렸습니다.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서윤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응. 왔어. 서윤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원룸이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거실 한쪽에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직 정리 중이었습니다. 아직 다 정리 못했어요. 지우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도와줄게. 정말요? 그럼. 서윤이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코트를 벗었습니다. 뭐부터 할까? 주방 물건들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래. 같이 하자. 두 사람은 박스를 열었습니다. 그릇들이 신문지에 쌓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하나씩 꺼냈습니다. 신문지를 벗겼습니다. 그릇을 씻었습니다. 지우는 씻은 그릇을 받아 선반에 놓았습니다. 엄마. 지우가 그릇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 그릇들 아빠가 사주신 거예요. 그래. 네. 제가 독립한다고 하니까 백화점 데려가서 골라주셨어요. 서윤은 손에 든 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접시였습니다. 테두리에 파란 꽃무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예쁘다. 아빠가 엄마 취향이라고 하셨어요. 서윤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호는 20년이 지나도 서윤의 취향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주방 정리가 끝났습니다. 선반에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이제 뭐 할까? 서윤이 물었습니다. 같이 장 보러 갈까요? 저녁 재료 사야 해요. 좋아. 두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오후 5시 근처 마트였습니다. 지우가 카트를 끌었습니다. 서윤이 옆에서 따라갔습니다. 뭐 만들 거니? 크림 파스타요. 아빠가 가르쳐 주신 요리예요. 지우가 파스타 면을 집었습니다. 카트에 넣었습니다. 생크림이랑 마늘이랑 양파도 필요해요. 지우가 재료를 하나씩 골랐습니다. 서윤은 장바구니를 들고 지우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마트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엄마, 무겁죠? 제가 들게요. 괜찮아. 서윤이 장바구니를 들고 걸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다리가 아팠습니다. 걸을 때마다 통증이 왔습니다. 엄마, 다리 불편하신 거 아니에요? 지우가 알아챘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진짜요? 지우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응, 진짜야. 서윤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우가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샐러드 만들어주세요. 그래. 서윤은 싱크대 옆에 섰습니다. 양상추를 씻었습니다. 토마토를 씻었습니다. 오이를 씻었습니다. 물기를 털어냈습니다. 도마 위에 놓고 썰었습니다. 옆에서 지우가 파스타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물이 끓었습니다. 면을 넣었습니다. 8분 삶아야 해요. 지우가 타이머를 맞췄습니다. 그 사이 팬에 버터를 녹였습니다. 마늘을 볶았습니다. 양파를 볶았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와, 냄새 좋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아빠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하고 있어요. 지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타이머가 울렸습니다. 면이 다 삶아졌습니다. 지우가 면을 건져냈습니다. 팬에 넣었습니다. 생크림을 부었습니다. 치즈가루를 뿌렸습니다. 잘 섞었습니다. 완성. 지우가 접시에 파스타를 담았습니다. 서윤도 샐러드를 접시에 담았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맛있겠다. 서윤이 포크를 들었습니다. 드셔보세요. 지우가 기대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은 파스타를 한 입 먹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크림이 고소했습니다. 맛있어. 정말요? 응. 정말 맛있어.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요리 가르쳐 주셨어요. 지우가 파스타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엄마랑 같이 요리할 날을 위해 배워두라고 하셨어요. 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렇게까지. 네. 아빠는 끝까지 엄마 생각하셨어요. 식사를 하던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서윤이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뭔데? 지난주에 제가 다녔던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았어요. 응.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골밀도가 정상 범위래요. 의사 선생님이 완전히 나았다고 하셨어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네. 정기 검진만 잘 받으면 일반인처럼 살 수 있대요. 서윤은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아빠 덕분이에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요. 엄마도 같은 병원에서 검진 받으시면 어떨까요? 네. 요즘 치료법이 많이 발전했어요. 저처럼 유전자 치료 받으시면 좋아질 수 있어요. 서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래. 한번 가볼게. 제가 예약 도와드릴게요. 같이 가요. 고마워. 식사를 마쳤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지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오전 10시에 예약했어요. 벌써? 서윤이 놀라 물었습니다. 네. 미리 해뒀어요. 같이 가요. 그래. 고마워. 다음 날 일요일 오전 10시. 서윤과 지우는 대학병원 정형외과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서윤님,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윤이 일어났습니다. 지우가 함께 일어났습니다. 같이 들어가도 돼요? 지우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40대 남자 의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서윤이 앉았습니다. 지우가 옆에 섰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골치약증이 있어서요.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언제부터 앓으셨어요? 선천적으로요. 태어날 때부터요. 지금은 어떤 증상이 있으세요? 다리가 자주 아파요. 특히 오른쪽 다리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를 해봐야겠네요. 골밀도 검사랑 엑스레이 찍어볼게요. 검사를 받았습니다. 30분이 걸렸습니다. 다시 진료실로 돌아왔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골밀도가 많이 낮네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나이에 비해 많이 낮습니다. 서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치료 가능합니다. 의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최근에 유전자 치료법이 많이 발전했어요. 따님께서 받으신 것과 같은 치료예요.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치료받으시면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정말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네. 따님처럼 완치까지 가능합니다. 서윤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치료 시작하시겠어요? 네. 하겠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지우가 서윤의 팔짱을 꼈습니다. 엄마, 다행이에요. 응, 정말 다행이야. 서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엄마도 나을 수 있어요. 그러게. 내 아빠가 길을 열어놨네. 두 사람은 병원 앞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엄마, 지우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다음 달이 할머니 생신이에요. 그래. 네. 같이 준비해요. 우리 셋이 함께하는 첫 가족 행사예요. 서윤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좋아. 뭐 해드리면 좋을까? 할머니 좋아하시는 음식 만들어요. 미역국이랑 잡채요. 그래. 엄마가 도와줄게.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생신 준비 이야기, 지우의 회사 이야기, 서윤의 도서관 이야기, 평범한 모녀의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서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3시, 서윤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받은 치료 계획서를 다시 봤습니다. 6개월이면 많이 좋아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6월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책상 위에 민호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옆에 지우와 함께 찍은 졸업식 사진도 있었습니다. 서윤은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고마워. 서윤이 민호의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딸이 건강해졌어. 그리고 나도 이제 나을 수 있어. 서윤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지난주에 쓴 일기 다음 페이지였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나는 희망을 얻었다. 서윤이 천천히 썼습니다. 딸과 함께 병원에 갔다.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다고 했다. 민호가 지우를 위해 찾아낸 그 치료법으로. 고맙다. 당신이 남긴 선물들이 우리를 살리고 있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6월의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초여름 밤하늘에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쌓인 오해가 풀렸습니다. 죄책감이 사라졌습니다. 증오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용서가 자리 잡았습니다. 사랑이 자리 잡았습니다. 희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서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는 것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우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오늘도 고마웠어요. 내일 저녁에 통화해요. 사랑해요. 서윤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고마워. 내일 전화할게. 사랑해.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윤은 민호의 사진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준 이 선물. 서윤이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소중히 지킬게. 우리 딸과 함께 남은 시간을 사랑으로 채울게. 사진 속 민호가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예전보다 더 평온해 보였습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침대로 갔습니다.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서윤은 평온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지우와 함께할 내일이, 새롭게 시작할 내일이. 창밖에서 별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서윤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어떤 사랑은 끝내 말로 다하지 못한 채 삶 속에 남습니다. 서윤과 민호의 사랑도 그랬습니다. 한 사람은 살리기 위해 거짓을 선택했고, 한 사람은 그 거짓을 진실로 믿은 채 20년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모든 상처를 지워주지는 않아도 진실을 마주할 용기만큼은 남겨두었나 봅니다. 죽음 앞에서야 드러난 고백은 너무 늦었지만 그 고백 덕분에 남은 사람들은 다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늘 완벽한 선택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방식으로, 어긋난 타이밍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은 결국 누군가의 삶을 살려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오래된 오해를 내려놓을 용기가 되길, 또 누군가에게는 늦어도 괜찮다는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